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모처럼 평일에 하루 쉬는 날 꼭 오라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주말에 자기가 올라오면 되지.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음 배차 시간 기다리며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내가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자꾸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고 싶지만 짧은 거리이니 오늘 회사 마치자마자 내려가면 남편이 더 좋아하겠지 싶어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밤에 남편이 있는 청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같이 만족하면야 금상첨화이고 큰 불만이 없을 텐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만족을 한 적은 몇 번 되지 않으니 더욱 불만이 쌓이고 가기 싫은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척, 아니 제 몸을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요?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하루 쉬는 날만 생겨도 그 하루까지도 자기한테 내려오라고 성화입니다. 오늘도 뻔합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면 남편은 점심시간이나 일하다 잠깐 시간 내서 숙소로 돌아올 것이고 자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저를 불러다 자기 기분만 내고 금방 시들어져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집을 나설 것이 뻔합니다. 그럼 저는 그 짧은 시간 기분만 내다 말고 나머지 긴 시간을 남편 숙소 청소해 놓고 남편이 저녁에 와서 먹을 밥 해놓고 누워서 TV 좀 보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같이 저녁 먹고 남편이 차로 고속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면 집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은 빌라나 작은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을 하는데 사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건물을 짓는데 직접 나서서 인부도 쓰고 업체도 선정해서 일정 맞추고 하다 보니 집에서 정시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몇 달은 부산에서 건물 하나 짓고 조금 큰 건물이다 싶으면 1년 장기로 다른 지방에 있기도 하고 저는 우리나라 여기저기 남편 덕분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청주는 배차 시간도 10분에서 15분 간격이고 운행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행이지. 울산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오라고 할 때는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4시간 반을 꼼짝없이 버스 안에서 갇혀서 잠을 몇 번을 자고 일어나도 아직 도착은 하지 않고 남편과의 몇 분도 되지 않을 짧은 순간을 위해 하루를 꼬박 차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니 나도 참 박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되어도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해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여자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젠 큰 기대 없이 오라면 빨리 가서 남편 원하는 대로 일 치르고 오는 게 속편해서 싫다 버티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갔다 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전화 오고 사람을 달달 볶아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빵집에서 먹을 것도 좀 사서 TV를 보고 있다 보니 드디어 청주 가는 버스가 들어오고 기사님이 내려 몇 분 쉬러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5분 남았다, 4분 남았다 시계만 보고 있는데 제가 타고 갈 버스 앞에 어떤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섰습니다. 딱 보기에도 체격이 좋고 피부도 거무스름한 것이 건강하고 튼실해 보였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아무래도 군인들만 보면 챙겨주고 싶고 안쓰럽고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던 모양인지 청년이 안녕하세요 하며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휴가 나와서 여자친구 보러 서울 왔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능력 있네. 군인인데 여자친구도 있고. 멋져서 그런가? 오랜만에 여자친구 만나서 좋았겠네. 여자친구하고 1분 1초도 더 붙어 있고 싶을 텐데 왜 벌써 헤어졌어요? 배웅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혼자 내려가려니 아쉽겠네요. 그게 여자친구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길이라.
여자친구 만나러 와서는 왜 못 만나? 여자친구랑 사랑 싸움 했어요? 오랜만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까지 잘 지내던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여자친구 집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못된 년. 제가 대신 욕을 해주니 속이 시원했는지 거기서 욕이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의외였는지 청년이 배실 웃었습니다. 속이 많이 쓰리겠네. 그렇다고 사고치고 그러지 마세요. 뉴스에 보면 여자친구 때문에 막 타령하고 그러던데. 하하, 그 정도로 약한 놈은 아닙니다. 우리는 버스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몇 분 동안 그 청년의 실현당한 얘기로 급속히 가까워졌고 기사 아저씨가 버스에 돌아오고 표를 보여주고 올라탄 우리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일 늦은 밤이라 그런지 고속버스가 출발할 때까지도 다른 승객은 더 타지 않았고 둘만 태운 채 차는 출발했습니다. 출발 후 5분 정도 지나니 버스 기사는 주무시게 버스 불 꺼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소등을 해서 버스는 밖에 켜져 있는 가로등 불빛으로 실루엣만 일렁이며 보이는 아늑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창밖을 쳐다보던 저는 창에 비친 청년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걸 보곤 고개를 돌려 통로 옆 의자에 앉아있던 청년에게 터미널에서 산 샌드위치를 같이 먹겠냐는 식으로 들고 흔들었더니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청년은 잘 먹겠다고 하며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한테 본인이 들고 있던 캔커피를 주며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하는데 저는 커피를 따서 청년에게 목 막힐 땐데 같이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러곤 서로 심심한데 얘기나 하고 가자 했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나는 무슨 일로 청주 내려가세요? 호호, 누나는 무슨... 아리따운 누님이 이 밤에 혼자 고속버스 타고 가기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려서도 그렇고. 아까 나 욕하는 거 들었지? 나 무서운 아줌마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말입니다. 호호, 갑자기 그 말투는 뭐야? 거짓말 되게 못하네요. 그 청년과 저는 서로 웃었습니다. 남편이 청주에 있어 남편 보러 가요. 주말 부부라 떨어져 있거든요. 아직도 신혼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쉬는 날 보고 싶다고 못 참고 내려가시는 거 보면 남편이 나를 좀 좋아해서 아직도 남편은 나밖에 몰라서 귀찮기도 하고. 오, 누님 대단하십니다. 형님도 그렇고요. 저도 오래오래 변치 않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네요. 꼭 만날 거예요. 그 청년은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던 얘기, 고백하고 사귀었던 얘기를 하며 여자친구랑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무룩해져서는 이제는 집에 가서 여자친구 물건도 다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지 다짐을 하였고 저는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잠깐씩 하며 남편과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었더니 화목해 보이시네요 하는 말에 남편 머리숱이 많으면 좀 더 화목해 보이겠죠? 어이쿠, 이거 저도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야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터미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우리의 또 다른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 커피를 마시려고 입에 대고 손을 좀 위로 들었는데 덜컹 하더니 남아있던 커피도 주르륵 흘러 군복 상의에도 바지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헉! 청년은 급해서인지 일어서지는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앞으로 몸을 숙이곤 손으로 옷에 묻은 커피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가방에 있던 휴지를 얼른 청년에게 건네준 뒤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청년의 옷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윗도리를 닦고 있어 저는 바지를 닦아주는데 청년이 갑자기 제 손목을 탁 잡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민망한 곳을 나도 모르게 마구 문질러 댔던 것입니다. 대충 정리가 되자 저는 민망한 기운을 좀 없애려고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줌마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휴, 허벅지가 이렇게 실하니 어떤 여자 만나도 좋아 죽겠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저는 그 청년의 튼실한 허벅지 좀 만져보자, 기운 좀 받아보자 했더니 다리에 힘을 빡 주면서 만져보라 하더군요.
저는 장난으로 실하다며 그 청년의 허벅지를 한쪽 다리씩 주물러 보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남편과 비교하면 정말 쇳덩이더군요. 저 혹시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어머, 왜요? 이런 누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서울 갈 일 있으면 연락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설마 연락을 할까 싶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하며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 후 우린 잘 가라 인사하며 헤어졌고 저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신이 난 마음으로 남편 숙소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쌍쌍여관 앞에 도착해서 택시 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제 등 뒤로 남편인 것 같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같이 있자 자기야. 나 피곤하단 말이야. 매번 자기 볼 일만 보곤 바로 가래. 안 돼. 내일 마누라 올 거란 말이야. 그냥 잠깐 있다 빨리 가. 내일 일 끝나고 다방에 들를게. 치, 자기는 마누라 되게 아낀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선영이를 제일 사랑하지. 아이, 몰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었다니 분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바람필 거 다 필 거면 저보고는 왜 오라가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속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남편이고 뭐고 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려 받았는데 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차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늦은 밤에 잘 들어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긴 받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제 걱정을 하는 그 청년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지금 택시 타고 집 들어가는 길인데 곧장 그리로 갈게요. 어디십니까? 저는 여기 어느 동네 쌍쌍여관 앞이다라고 겨우 얘기를 하고 나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 청년이 올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동안 저 따뜻한 방에서는 남편과 그 여자가 히히덕거리며 뒹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한참 후 청년이 택시에서 내리며 저에게 누님! 하며 뛰어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술이나 한잔 해요. 저는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맨정신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술이라도 마시며 울분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다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니 오히려 얘기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청년은 아까 거기에서 얘기했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다 작사를 내줬을 텐데 진작 말씀하지 그랬냐며 화도 내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니 제가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고마워지더군요. 소주는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계속 쌓이며 저도 모르게 술이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을 가둘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자 우리는 쉴 곳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청년의 품에 안겨 깊은 위로를 받고 싶었고 청년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애꿎은 제 일에 말려들어 황금 같은 휴가까지 사용하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먼저 일어났는지 청년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주말 부부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싶었나 보다. 내 마음만 잘 다독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며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탕수육도 사주며 실컷 먹여서 보냈습니다. 총각은 처음엔 어쩌나 싶어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그냥 편하게 먹고 헤어지자 했더니 네 하고는 순식간에 음식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먹는 것도 어찌나 복스럽게 잘 먹던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며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가정은 지킬 마음은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대하면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요. 누님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어제의 일은 그 청년과의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믿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제 제가 청주 내려오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런 똥짜 같은 인간 치워버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네요.